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27일 체육주의 개혁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군중, 대중, 민중, 사람이 먼저,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중심,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시위, 투쟁, 혁명, 이런 내용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책에 있는 내용 하나를 소개하면서 내가 시작할게요. 헨리 골드렛, 제프 콕스 이 두 사람이 지은 더 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경영학에서 생산관리와 MBA 석사 과정에서 필수 도서로 읽혀지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예요. 상당히 베스트셀러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그 회사 큰 공장장인데 자기 아들이 보이스카웃으로 장거리 이제 이동하는 그런 행사에 이제 부모로서 이제 참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이제 가는데 선발대가 다녀왔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코스를.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몇 시간 걸린다든지 계획하에 이제 쭉 이동을 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 거예요. 선발대가 다녀온 것보다. 그 이유가 뭐냐? 선발대는 이제 지나가면서 좌우 무엇이 있는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어디서 쉬면 좋겠는가 조사하고 갔는데, 이제 전체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전체가 가면은 이제 그 선발대 체력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들, 또 가다가 뭘 떨어뜨린 사람들, 신발끈을 묶는다든지, 이제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서 출발한다고 해도 사람이 많아질수록 별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한 다수, 대중, 군중, 이런 경우는 어떤 유격대나 특수 요원들이나 선발대나 어떤 이제 정예 요원들에 비교하면 훨씬 뒤처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 체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 아주 좋은 사람들이, 또 어떤 끼가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러면 다수 대중은 그런 사람들을 덕을 보지,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덕을 봐야지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할란다. 또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을 제치고 우리가 우선이다, 우리가 중심이다. 응?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중이나 군중이나 민중을 앞세우면은 그 사회는 벨인 거예요. 대중이나 민중이나 다수는, 또 사람은 훌륭한 사람, 인재들을 찾아서 밀어줘야 되고, 사회를 좋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우호적인 분위기로, 협력적인 분위기로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다수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사회, 아름다운 문화를 가꾸는 거, 유지해가는 거. 그리고 유능한 사람, 자기보다 더 월등한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존경해 주는 거, 이런 이제 역할이 다수의 사실은 역할이거든요. 근데 다수의 이제 의무죠, 의무. 다수의 의무와 도리죠. 근데 만일에 다수가 내가 먼저다,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 중심이다 하고 외치면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뭔 생각이 납니까? 무시당하죠, 무시당하죠. 그리고 앞선 사람들한테, 월등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참 뒤떨어지잖아요. 밤새는 날 새고 일평생 따라와도 자기들을 못 따라와. 근데 자기들이 먼저라고, 너가 고생을 했지만 너가 다 전체 똑같이 쪼개서 나눠 먹자고 분배를 이야기하고, 균등 분배를 이야기하고, 평등도, 산술적인 평등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가소롭지요. 가소로워. 그리고 이제 생각해준 그 사람들이 배려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차별이나 당하는 거죠. 우리 역사가 그랬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곳곳에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고, 아마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안고 가야 될 문제이고, 또 해결해 가야 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이제 다수는 정예 요원들, 어떤 특공대들, 또 선발대들, 또 월등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받쳐줘야지, 존중하고 존경해줘야지, 내가 먼저다, 우리를 위주로 해야 된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똑같이 나누자,
이런 사고방식이 돼버리면 마음씨를 그따위로 쓰니까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를 떠나서 거기는 망한 사람들의 망한 나라가 되는 거죠. 나의 경우를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늦게 산을 원래 좋아하고 이제 여행도 좋아했지만은 이런저런 상황상 이런 것 저런 거 연구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이제 그러지를 통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한 20명, 30명 모았다 해보게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어디 그 바람도 쐴 겸 산행을 한번 하자. 그러면 이제 좋단 말을 한다고요. 그래갖고 하면은 어디 간단한 데 간다 가면 수가 많아. 근데 만일에 야 우리가 1박 2일 하자 하면 조금 이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이유 때문에든지 다수라는 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박 3일 하자 그러면 또 이제 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데다가 야 우리 지리산 종주를 2박 3일 동안 종주하자 그러면 이제 진짜 또 오리발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그 체력이 아주 좋거나 또 아주 그 이제 또 산을 좋아하거나 또는 그래도 한번 뭔가 함께 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참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요. 이런저런 이제 이유 때문에 또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사정상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못해요. 그러면은 결과에 가서 보면은 제대로 이제 힘든 코스를 겪은 것은 소수라고요. 또 하나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몸이 이제 좋아졌어요. 몸이 많이 그 지리산을 2박 3일 하고 나니까 아주 이제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한번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첫날은 한라산을 성판악에서 관음사로 넘고 두 번째 날부터 2, 3, 4, 5, 3박 4일로 제주도 해안도로를 자전거 빌려서 일주하고 자전거를 안 좋은 거 타고 가니까 아주 애 먹었죠. 3박 4일 동안 아주 좋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쉥쉥 지나가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3박 4일을 하고 다시 그 다음날 성판악에서 관음사를 또 한 번 더 넘고 그 다음날은 영실로 올라가서 그 윗세오름에서 남벽 분기점까지 갔다가 다시 윗세오름 거쳐서 영실로 이제 비를 쫄딱 맞고 내려왔어요. 11월인데, 11월 말인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이제 오굴에서 다시 영실에서 그 출발해가지고 남벽, 윗세오름 남벽 분기점에서 그 돈내코로 내려가고, 돈내코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어리목으로 가서 서귀포 쪽에 어승생각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영실로 윗세월은 거쳐서 영실로 이제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딱 9일 걸리더라고요.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다수 대중이 이제 100명, 1000명, 10,000명 있었다 해보게요. 그러면은 거기 속에서는 절대 안 갈 사람들이 있고 절대 못 갈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것에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갖고 딱 능력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하나를 해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하고 전혀 체질에 안 맞아갖고 선천적으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전혀 싫어해서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등등등등 이렇게 하면은 그걸 또 산을 좋아해도 와 그렇게 무리한 이 코스를 9일 동안 어떻게 그렇게 광행구를 하냐 하고 또 안 한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힘든 일 힘든 업적, 힘겨운 경험은 소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이렇게 일반화 시켜서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그 보고 구경하고 이제 좋게 그 고통스러운 힘든 과정은 딱 빠져버리고 이제 그럴듯한 장면이라든가 어떤 그 감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만 전달이 되는 거죠.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일반 사람들은 이제 대신하고 사는 거예요. 대신 이제. 그 마설이 마찬가지로 박정희가 죽음을 무릅쓰고 의롭게 정의롭게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이제 사람들은 그 덕을 보잖아요. 영웅들이 해놓은 거, 위인들이 해놓은 거 보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느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러면 또 탤런트들은 그런 거 갖고 또 그 주인공보다 더 멋있게 또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중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은 극소수고 우리가 뭐 별스럽게 누구를 아네 뭐 자동차를 타네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다니네 내가 그 어떤 시스템에서 잘 아네 해도 컴퓨터를 이용을 날마다 하고 해도 우리가 그 만들 능력이 있는가요? 안 되지. 다 우리 중에서도 뛰어나고 더 월등한 사람들이 다 종사해서 거기서 혁혁하게 업적을 세워놓으면 우리는 그걸 이용하면서 다 아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오대산을 오치, 태, 소, 월 해갖고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그 소백산, 오락산 이렇게 5군데를 올, 화, 수, 목, 금,
5일 연속 이제 산행을 했거든요. 만난 사람들이 한 번씩 어디서 왔냐, 혼자 왔냐고 또 물어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먼 데서 혼자 그렇게 다니냐고, 사람 같이 다니지 건다고 그래요. 또 옛날에 내가 자전거 타고 서울도 가봤거든요. 사이클 타고. 그때도 혼자 왔냐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어요.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랬다 하면은 같이 다니지 누구랑 같이 가지 그러냐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전거 타고 서울 가다가 둘이 서희 같이 가다가 만일에 사고 나봐요. 그러면 또 어쩌습니까? 그때는 도로도 안 좋은데 자전거도 안 좋고 지금 같은 자전거가 없었어요.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사이클이지, 자전거지. 뭔 이야기냐면은 그 혼자는, 개인은 집념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이 사명을 갖고 할 때는 다수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제 엄청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갖고 그것이 이제 실현될 때, 현실화될 때는 이제 다수가 역할을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업적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 만인력의 법칙을 또 뭐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그 현실에 이제 그 적용시켜준 사람, 이제 현실화 시켜준 사람들은 이제 더 그 이하 또 단계에서 이제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반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말한 다수 대중 민중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한테 사용하기 좋게 나오니까 사용하면서 이제 그냥 좋은 거예요. 행복이니 사랑이니 하고 이제 사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빈부의 차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할 능력이 없이 욕심은 있고 야욕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냐 해갖고 이런 뭐 민중이니 뭐 분배니 그 공평이니 뭐 정의니 뭐 별명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래 가지고 사람이 먼저니 뭐 대중이니 민중이니 이런 거짓과 이제 사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이제 그래 혁명으로 뭐 폭동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권 잡아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전 세계 그런 사례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한번 습성화돼 버리면 거기에 익숙해진 대로 살지 불편해요. 북한 사람이 남한에 지금 왔다고 해보세요. 이 좋은 세상에 왔는데 불편하지, 살기 좋습니까? 전부 다 물어보고 전부 자기 생각하고는 안 맞아떨어지고 다 틀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불편하죠. 좋으면서도 불편하죠. 그런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공산주의로 가보세요. 살만 하겠는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엉망진창이죠. 이제 이양 말 나왔으니까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산을 다니잖아요. 산을 다녀보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항상 내 배낭이가 봉지가 사이즈별로 큰 것부터 작은 것걸로 쭉 이렇게 있거든요. 묶어졌어요. 딱 말아가지고 이만씩하게 끈에가 묶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그러면 이제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국립공원 가면은 쓰레기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부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시간 산행한다 그러면 반드시 배낭에 그 비닐봉을 하나는 이제 풀어서 넣어야 돼요. 그래갖고 먹은 거 다 넣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왕 쓰레기 봉지를 이제 갖고 가니까 이제 쓰레기를 주워서 담거든요. 가면서. 그러면 산행할 때는 조금 이제 힘든 면이 있어요. 특히 올라갈 때는 또 덜 괜찮아요. 이렇게 집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올라가는 과정이 집으니까. 근데 내려올 때는 더 많이 수거해야 되거든요. 그럼 배낭도 더 이제 이렇게 목 있는 쪽으로 쏟아지려고 하기도 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일부러 막 좌우로 깊이 숨어 있는 것까지 발견을 하지는 않지만은 쭉 가면서 눈에 띈 것, 손 이렇게 조금만 이동해도 주술 수 있는 건 내가 이제 최대한 다 줍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는 그냥 즐기고 사는 거고, 그냥 먹고 살고, 자연스럽게 사는 거지. 쉽게 해서 안 피곤하고, 나 안 불편하고, 나 안 힘들고, 살면 되는 거라.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아까 욕심을 부린다 하면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더 아름다운 사회, 문화, 세상이 우호적이고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어떤 이런 관계, 이제 이렇게 해서 인재들 밀어주고 그러면 이제 금상첨화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존중을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무시를 안 당해요. 근데 마음씨를 잘못 쓰면은, 마음씨를 잘못 썼던 대가로 보세요. 북한이든 다른 나라, 후진 민족들이 엉망진창으로 더럽게 살잖아요. 인간 이하로. 그런 꼴 당할 줄은 몰랐죠. 근데 이제 이양 무능해져 버렸으니까 어쩝니까? 방법은 없지. 그러니까 오직 정부 의존을 다 하는 거죠. 정부 의존. 앞에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영국은 노동당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당 해가지고 고액의 실업수당을 지불해도 그걸 안 받고 일했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라. 가치 있이 살고, 보람 있이 살고, 그렇게 사는 거라. 그 공짜 인생을 안 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산에 가도 산에 있는 쓰레기를 줍거나 더 주변을 아름답게 정리하거나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 중에 소수다. 소수다. 그러면 다수는 그런 소수의 덕분에 아늑한 편안함이 만끽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내가 이라고 줍는단 말이에요. 쓰레기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수고 많으시다고 고생하신다고 하고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이제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하고 그런 말이라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못 미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에이 그렇게 뭐 달라고 산에다가 쓰레기를 버릴까 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지 모른다고 이제 그러고 흉본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뭐예요? 어차피 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있어. 뭐 그러면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또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가면 되지. 근데 키우는 사람도 왜 욕을 해?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공기를 사회를 문화를 어지럽히고 또는 오염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사소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항상 마음을 좋게 직접 쓰고 못 썼을 때는 또 그렇게 못할 때는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두가 좋죠. 군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 적극적으로 아름다웠고 정의롭고 순수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를 안 하면 안 돼요. 어려움을 봐도 그냥 지나치기가 그러고 지나치지 않고 눈치 봐갖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사람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옳고 바른 자기 인생을 이 세상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거 안 따지고 이익 손해 안 따지고 잔머리 안 굴리고 입장 뭐 이런 거 관계 안 따지고 몇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마슬로우가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그 욕구 5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는 먹고 사는 거, 본능. 우리 있잖아요. 생리적인 현상들. 이제 이거 생존, 생계, 뭐, 본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 욕구. 이제 먹고 살아도 항상 불안해. 누구한테 맞을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 안전하게 살고 싶다. 마음 편하게 좀 살고 싶다. 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욕구. 세 번째는 사회 계층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 사회 계층에 참여해서 나도 뭔가 좀 이제 사회활동 해보고 이렇게 얼굴 내밀고 그 활발하게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또 그거 별건 아니거든요.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더 낫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것을 존경받고 싶은 욕구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아 완성이 자기를 어떤 자기 가치를 이제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도 자아 완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도 당연히 많죠. 세 번째도 또 그럭저럭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 상까지 못 미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게 다수 대중 군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존경받고 싶은 욕구는 또 그래서 뭐 한번 출세도 해보고 싶고 뭐 폼도 재보고 싶고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존경받으려면 이제 또 그것도 쉽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완성으로 이제 단계가 넘어가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역시 다수 대중은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도 별로 없고 하락에도 기회가 와도 사실은 그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 흥미가 없어. 그러면 이제 마음씨를 좋게 쓰자고 말이에요. 응? 마음씨를 좋게 써야 돼. 항상 좋게,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협력적으로, 응? 그리고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흉보지 말고 빈정거리지 말고. 놈이 그 무시하고 싸가지 없는 건방진 이런 부정적인 의미들 쏟아내지 말고 그 좋은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1번이에요. 그게 다수 대중의 의무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씨를 잘못 쓰고 선동당하면은 뭐 다수는 민중이나 이런 사기꾼들한테 선동당하면은 그 대가는 자자손손 처절해요. 북한 보세요. 지금 우리 남한은 다행히 미군 덕분에 유엔 덕분에 그 국제사회 덕분에 지금 이렇게 이제 그런 수준에서는 완전히 면했지만은 또 위험하죠. 모르죠. 현재도 이제 과제가 좀 남았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존 포일이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가 있습니다. 왜 나를 말하기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책도 있고 또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이 이제 책을 그 꽃들에게 희망을 그런 책처럼 그 학교 다닐 때 내가 이제 두 권을 이만한 얇은 책인데 그림까지 그려져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 글들이 적어졌는데 지금은 나중에 보니까 책이 이렇게 두꺼워졌더라고요.
이제 주석을 많이 달아놓은 거죠. 생각할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주더라고요. 거기 이제 왜 나를 말하기를 두려워하는가 보면은 대화의 그 요령에 대화의 방법 중에 이제 다섯 가지가 또 나와요. 하나는 인사말, 안녕하세요, 뭐 있잖아요, 인사말. 두 번째는 세상에 있었던 이야기들, 흔히 있었던 이야기들, 이제 그 잡다한 이야기들이죠. 있었던 이야기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 선생님 이야기, 뭐 축구 경기 이야기, 또 야구 이야기, 누구 사건 이야기, 사람들 있잖아요. 흉도 보고 뭐 웃기거리기도 하고. 세 번째, 자기 이야기, 자기 자랑,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 자기 뭐 가족,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에 이제 모르는 사람, 뭐 여차하면 자기를 이제 끼워 넣는 거예요. 네 번째, 상호 이제 진심 어린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이제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데 진짜 이제 그 깊이 싶은 못 나가. 하고는 싶은데 차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못 이제 또 마음의 문을 이제 완전히 못 여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완전히 이심전심 이제 진심을 교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다섯 개로 쪼개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관계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인사말 수준에서 또 세상에 있었던 이야기, 접다한 이야기, 교통사고 난 이야기, 뭐 차 산 이야기, 뭐 아파트 이야기, 뭔 이야기, 뭐 시털부털한 이야기가 수두루가 세상에 아주 널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좀 이제 아무리 그 군중이고 대중이고 사람이 먼저네 뭐 사람 사는 세상이네 하지만은 좀 줄여야지요. 이런 걸 가르쳐야지.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대중이라고 대중 해갖고 민중 해갖고 비유 맞히고 살살살살 엉덩이 두드려져 갖고 폭동이나 혁명이나 써먹고 그러고 내팽개쳐버리고 그러고 독재해버리고 그런 빌어먹을 짓거리 한번 쓰겠습니까? 그런 놈들은 있어요, 언제나. 근데 거기에 당하면 안 됩니다. 당하면 안 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불행 고통에서 면하죠. 지옥스러운 인생을 대밟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자손들한테 또 그런 사회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고 충실하고 진실한 그런 이제 관계, 대화 이런 게 이제 좋다는 이야기죠.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은 이제 일부러 이것을 마치고 2부로 넘어가서 우리가 만일에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의 생산 공장과 생산 공정이라고 이제 비교해서 대한민국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수 대중이 어찌 해야 되는가 일부에서 했던 내용 요약을 겸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는 교육의 최대 최하 효과 개념의 도입과 분배 효과 개념의 도입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